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2부와 3부에 걸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볼 계획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당 언론개혁 TF위원이자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에 선임된 김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네. 어제 이제 과방위 첫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과방위원들로 내정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그 사적으로라도 좀 이야기를 나눠 보셨어요? 아니요. 그럴 기회는 사실 없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개혁신당,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렇게만 참석한 상태에서 간사를 선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단일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네. 어떻게 조정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방송 3법을 이제 처리를 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금 무산이 됐고, 네. 당선인 시절부터 지금 당이 압축적으로 방송 3법하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 사기법 등 그리고 민생 지원금 네네. 이 법을 중점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방송 3법의 경우는 그 현업에 종사하는 이제 그 언론 시민사회단체 쪽하고 그리고 야 7당이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에 큰 뭐 수정이나 이런 건 없고 대략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공표를 그 즉시 하는 조항을 좀 신설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KBS나 MBC 등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사진들을 뭐 쫓아내거나 변경시켜서 네. 지배구조를 바꿔서 사장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용사안의 입맛에 맞춰서 이제 선출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기 위해서 네. 이후에 이제 방송 3법에서는 사장의 임기를 좀 보장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담아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언론 TF라고 해서 원내대표 중에 수석 부대표, 그다음에 한준호 단장, 그 가방위 소속 의원 포함해서 세네 차례 이제 모임을 가졌고요. 어제는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자구 수정을 하고 있고 내일 개최될 정책 의총에서 보고를 하고 당론을 발의해서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조금만 좀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해서 네. 그 통과됐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민희 의원이 낸 그 또 안을 보면은 15명으로 숫자가 줄어든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민희 의원님은 이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21명으로 했을 때 여당에서 반대하는 추천인을 좀 조정해서 숫자를 줄였는데 그게 아마 박성중 의원, 뭐 허은하 의원 예전에 이제 지금은 여당이고 이전에 야당 때 제출됐던 의견들이 좀 포함이 돼서 수정 의견을 냈는데 개별 의원들은 단독 그 발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통폐합을 시켜서 당론 발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방송 3법을 주로 다룰 때 21대 국회에서 의논하고 논의됐던 것들을 좀 존중하자는 것이 큰 정신으로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늘리는 것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일단 고수. 그러면 21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추천 단체도 일단 그대로 고수입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요. 그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인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지금 이제 4명이 됐을 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도 있고 5명
네, 전원. 예, 네. 전원이 꽉 찼을 때 해야 된다는 아니 좀 갈리는데 이건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이제 방송위가 어쨌든 아시는 바대로 저희가 심의 의결이 이제 공영방송 이사 그다음에 제어가 재승인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 추천 인사를 추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사실은 MBC 박문진 이사를 해임시킬 때 이 2명이 해서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려 있고 네. YTN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무리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담아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원 출석을 최민희 의원이 냈고 저는 사인으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시작하는 시점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5명이 다 채워져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 기간을 그러니까 중요한 의제를 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3인으로 개회를 하고 의결 정족수는 4인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고 5인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오늘 내일 이제 논의를 하고요. 정책의총에서는 사실은 최종안을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조정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4명으로 하든 5명으로든 일단 저기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방통위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치법을 그래서 2인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고 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 정신이 담아내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에 보면은 민주당에서 최민희 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지만 용산에서 결격 사유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계속 임명을 미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용산에서 임명을 미뤘다는 것도 얘기가 되고 당시 방통위에서 이제 법원 행정처에다가 이것을 좀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안 하고 계속 미뤘던 거죠. 법제처 아닙니까? 법제처입니다. 죄송합니다. 법제처에서 미뤘는데 그거를 사실은 그 이전에도 2017년 이전에 이제 그 고삼석 의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답변을 제때 안 해서 당시 국회의장이 빨리 답을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최종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번의 경우는 7달 넘어가도록 안 했던 건데 물론 용산에서 하면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러면 그걸 막는 그 방안도 담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즉시 그러니까 보궐 요인이 생기면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법안도 하나 상정이 됐고요. 저는 이제 방심위가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담아서 30일 안에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통위 설치법이나 아니면 방심위 관련된 것은 굉장히 좀 촘촘하게 저희가 22대 국회에서는 광범위하게 토론해서 그 법의 불비함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야당의 몫이나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언론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자 일단 그러면 그 공영방송 문제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장 임명 동의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민주당 차원에서 이건 검토를 하셨습니까? 사장 임명 동의제라기보단 저희는 사장을 뽑는 추천위원회를 지난번에 이제 MBC도 한번 이제 시민들이 참여한 형태로 사장을 선출했고, 그다음 KBS는 뭐 자체적으로 했는데 임명 동의제 지금 사실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도 지켜지지 않고 그냥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명 동의제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임기 보장 해임 요건 강화를 이번에는 방송 3법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붙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언론노조, 그러니까 뭐 그동안 계속 본인들의 마음에 들면 사실은 KBS도 1, 2, 3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MBC도 그 1, 2 노조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은
어느 노조의 얘기를 듣고 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합법적으로 그 노동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 권리인데 예. 1노조든 2노조든 3노조든 그런 노조의 입장을 담아서 저희가 법을 발의하는데 그냥 정치권의 입장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노동자나 현업 종사자들의 얘기를 듣는 거는 기본인 거고요. 그다음에 언론 학회나 내지는 그 언론 종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또는 참여하고 있는 각종 그런 단체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전문가 얘기를 반영하는 거고, 학회 얘기도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지금 법안을 개정한다?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다양한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리고 본인들의 편을 들고 있는 쪽의 얘기를 들어서 여러 입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해필 언론 노조만 콕 찍어가지고 들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그거는 헌법을 보장되어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노조만 얘기를 듣고 한다. 그거는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당연히 그런 이익 단체나 그렇게 여러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언론 민주주의와 그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해온 분들의 얘기를 담아서 입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그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7월 중으로 처리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MBC, KBS, EBS 이 세 공영방송 모두 이제 8월부터 이사진 교체에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점을 아마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그 99%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거부권 남발을 21대 국회에서 했고 그에 대한 심판이 총선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부권을 남발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의석 구조가 192대 108이고 네. 지금 방송 3법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임기가 2027년까지이고 그 예. 이후에 공영방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이 법을 발의했던 배경에는 정치권의 입김이나 정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훼손했던 각종의 그런 불법 탈법의 행위들을 보고 국민들이 심판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저는 동조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라고 하면 그 네. 뒤에 저희가 그 역할과 노력을 더 기울여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3법하고 별개로 국정조사를 또 추진할 계획이고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탈법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김몽일 방통위원장 탄핵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던데 혹시 이게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거랑 별개로 예.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아까 얘기했던 2인 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불법 행위를 계속했을 때는 저희가 평가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고요. 이미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발표 및 선언을 했다는 점 예.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 방심위가 그 유해림 위원장을 통해서 편향하고 편파적으로 지금 방송사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방통위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점도 매우 유감이다라는 네. 것과 아울러 공영방송의 그런 민영화 과정이 되게 무리하다. 그리고 2인 체제에서 추진하면 안 되는 점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 직권 남용, 네. 그다음에 직무유기, 권한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 탄압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언제 그러면 그 조사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까? KBS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서서 벌어진 각종 그 부당한 일들, 네. 그러니까 그 보도를 통제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 경영진의 문제점에 대한 것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박문진
대해서 지금 해임하고 그것이 2인 체제에서 부당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불법 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네. 국정조사, 그다음에 KBS 교통방송이 지금 재정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네, 네. 조례를 폐지해서 폐국의 위기가 있는데 2024년 12월 16일까지 허가증을 주파수를 내줬습니다. 방통위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 감독권을 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점. 그다음에 방심위의 심의의 부당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정조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국정조사는 방송 3법 처리 후로 지금 잡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논의는 시작합니다. 아, 시작하고. 네. 그러면 이제 병행도 할 수 있다. 네, 법안 그렇습니다. 검토와 함께. 법안은 이미 완성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예. 저희가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요. 네. 청문회도 준비하고 있고, 예. 그리고 소위 구성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어저께 간사를 뽑고 방통위를 열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서 간사를 뽑았고, 예. 금요일 날도 이제 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네. 국정조사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